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망품목과 투자 아이디어로의 연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그 위로는 북한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섬이죠. 근데 또 한반도에 먹고 살만한 자원이 쓸만한 게 많지도 않아요. 특히나 뭐 남한은 별게 없고 북한에 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도 이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은 역시나 뭐 쓰려면은 들여와야 되고 또 가공해서 뭘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GDP 대비 환산을 했을 때 수출 의존도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수입 의존도가 또 30에서 40% 정도, 대략 7, 80%가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G20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아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출 품목으로는 산업별로 봤을 때 중화학, IT 제품, 경공업, 1차 산업 이런 순서인데요. 여기서 중화학이 제일 비중이 높죠. 중화학이라고 하면 제조업을 이제 경공업과 중화학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중화학으로 돼 있습니다.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의약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IT 제품 쪽은 25%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 쪽이 대부분이겠죠. 합해가지고 75% 정도. 반대로 수입은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원자재, 자본재가 합쳐서 한 7, 80% 됩니다. 이게 한국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하는 교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10개의 주요 국가가 주고받는 게 다예요. 이게 거의 70%거든요. 이거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출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1등입니다. 25%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 13%. 나머지 주르륵 있어요. 얘네 둘이만 합해서 40% 정도거든요. 여기다가 홍콩, 얘네도 사실상 중국이니까 중국만 합해가지고 30% 넘어가는 거죠. 증가할 때도 보면은 이게 중국 위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감소할 때도 그쪽 위주로 감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중국 하면은 극도의 혐오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지금 상황이 빌어먹고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의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강경 대응해가지고 그들과의 교류를 끊는다. 그러면 알아서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이미 옆에 붙어있는 순간 글러먹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이 큰데 미국한테 외교적으로 붙으니까 이게 알아서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하던 만큼 그 규모를 유지합니다. 특이한 점은 베트남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그쪽으로 재료를 보내든가 이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자, 주 수입 국가 역시 제일 중요한 중국하고 미국이 선두권에 있고요. 얘네 둘이 합쳐가 30%죠. 우리는 중국한테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한다. 미국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항상 적자를 보게 되는 일본, 얘네가 한 10% 정도 됩니다. 19년에 일본이 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감소한 이유는 반일 감정 효과인데 그래도 특정 규모는 이제 유지를 합니다. 이게 줄어드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비재, 맥주나 유니클로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거고 전체적인 구조는 일본에서 재료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는가? 중국계랑 미국에서 흑자를 보고 베트남에서도 흑자를 봅니다. 적자는 주로 일본에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자재 들여오는 국가들에서 적자를 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싫어하는데 뭘 팔려면 일본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이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목은 흑자는 당연히 수출 품목이고 적자는 당연히 수입 품목이겠죠.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쫙 있는데요. 여기 세 개가 이제 메인이고요, 대부분.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거는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자원 쪽이거나 원자재성 자원들이 크죠. 주요 흑자 품목을 보면은 당연히 규모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3대장,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구장창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줄어들다가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조선 쪽은 계속 안 좋았고 여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갑자기 2배 레벨업하고 또 레벨업을 했어요. 18년에.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요때 이제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장비주들 실적이 좋았던 시점입니다. 업황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가격의 변화가 되게 주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무역 적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석유, 원유죠. 화학을 하려면 원유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는 메인 품목이고 발전용으로도 쓰고 또 그리고 유틸리티 원재료인 천연가스나 석탄 이런 쪽도 다 적자 품목이죠. 철광석 이런 애들도 요걸 가져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특이한 점은 여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는데요. 얘네도 적자가 심한데요. 이거야 이제 핵심 장비는 다 외산 수입을 하니까 벌어진 현상이에요. 근데 17년, 18년도에 값 막 증가했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투자가 있었다. 역으로 말하자면 국내의 어떤 업체들은 투자 상황이 되게 좋았다. 연초의 전망으로는 2020년도에 뭐가 잘 될 거냐 하면은 당연히 뻔한 예상을 했어요. 반도체, 컴퓨터 좋지 않겠습니까? 내막은 SSD, NAND, SSD 이런 얘기 했겠죠. 바이오는 여기서는 예측도 안 해놨었습니다. 어쨌든 주력 사업들은 그럭저럭 다 명맥은 유지한다. 중국한테 뺏길 것 같은 거는 다 마이너스 잡아놨고요. 이랬었죠. 일단 2020년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구도 자체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요 기반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주요 수출 품목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고 수입도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거를 근데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세세하게 쪼개보면은 좀 더 어떤 특징이 보이게 될 겁니다. 2020년 연간 매월 수출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 얻어맞고 교류 끊겨서 힘들 때 그때가 4월, 5월 이 순이었고 조금 이제 올라오다가 정체되다가 막 오락가락해요. 이런 상황에서 11월, 12월에 드디어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 5% 정도 됐고 이 정도면은 정말 선방한 거죠. 요게 이제 21년 계속 가기를 바라는 게 크겠죠. 왜 한국의 수출이 잘 올라오고 있냐?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괜찮은 전망치를 보였죠. 근데 이후 생각보다 상황이 안 풀렸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양호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적으로 교역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같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품목들로 나눠서 보면 최근에 좋았던 유망한 품목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나간 데이터긴 하지만은 아직 회사들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의 4분기를 알 수 있다. 대표 기업들을 알고 이 데이터를 보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선박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인도가 생기면서 일부 올라갔다. 무선통신 이쪽은 휴대폰은 그냥 그랬고 휴대폰 부품이 많이 증가했는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애플 쪽일 것이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게 그나마 계속 양호한 데이터를 보였고 계속 올라오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확 올라왔다가 좀 좋나 싶더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이런 쪽은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유가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출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익의 개선은 폭을 봐야 되는 쪽이다.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도 세부 품목으로 보시면은 이 중에서도 포장재 이런 거는 좋았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이런 품목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레드가 크겠지만은 LCD도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옷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 입종이기 때문에 안 좋았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전 수요가 좀 상당했죠. 올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LG전자의 사업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괜찮고 가전도 괜찮아 이러면은 LG전자를 편입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부품한다고 해서 얻어 걸려가지고 되게 폭등하는 그런 행운도 있었죠. 연중 내내 좋았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SSD 쪽이 대부분인데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섞여 있지만은 주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시밀러하고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이 섞여 있습니다. 자, 특정 품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쪽이 괜찮았고요. 요건 아마 애플 영향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PC 쪽 같은 경우에는 SSD가 올해 한 엄청 좋았는데 4분기 때부터는 좀 슬로우 되는 모습이었다. 대신에 MCP, 멀티칩 패키지는 많이 늘고 있다. 농수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푸드, 가공식품이나 면류 이런 거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꽤 하반기 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이제 국내에 와서 사가는 내수가 좋아야 되는데 수출이라도 늘어난 게 어디냐 해가지고 요걸로 화장품 회사들을 보시는 케이스도 있죠.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계속 타격을 받던 시점인데 연말 특수거나 약간의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였습니다. 대부분. 4분기에 국가별 이제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일단 여기 중동하고 CIS, 구소련 쪽 빼고는 12월은 다 플러스가 나긴 났어요. 그 중에서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랑 EU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시 교역을 늘리니까 우리 쪽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게 내년에 더 올라올 수 있는가가 주목할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주요 국가 대상 무역 수지는 괜찮게 나왔죠. 뭐 중국 쪽 좀 꺾이고 미국 쪽 좀 오르고 뭐 각자 조금씩 꺾였겠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는 양호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중동 쪽에 적자를 보는 거는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떤 품목들이 유망할 것인가? 뭐 1차적으로는 이제 12월까지 4분기 때 회복되던 애들을 우선 추이가 유지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이라고 여기서 12월 달 말에 제시한 전망 자료를 보면은 숫자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증감률만 보시면 될 텐데요. 21년도 때는 이제 반도체, IT 일단 잡아놨어요. 일단 애매할 때는 얘네 한 10% 전망해 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뻔한 이제 바이오 해가지고 성장이 있을 걸로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던 투탑 섹터잖아요. 요런 애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살펴보면은 다른 쪽은 이제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할 테니까 올라온다고 잡아놨겠죠. 이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전망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유독 이제 마이너스가 났었던 애들,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무삭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기저효과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꺾였다 올라온 건데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기계자동차, 철강, 섬유 이런 애들이 주로 회복해야 될 대상이겠죠. 자, 우리나라를 볼 때는 앞으로 수출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여러 번 다뤘지만 인구 구조상 뒤처지고 있고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노령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 대비. 기존 영상 보시면 자세히 풀어놨고요. 현재는 뚜렷한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수에서 어떤 기업을 보는 게 플레이어들끼리 뺏어먹는 점유율 싸움, 이제 파이 싸움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애초에 건수 자체가 적어서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수출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국가별 가계 소비를 보면은 한국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타격이 좀 덜해가지고 가계 소비가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안 좋았었죠. 안 좋다가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요 차차 다른 국가들이 해소를 해가면은 이제 회복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요게 상승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냥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21년 전망치처럼 꺾였다가 올라오는 쪽, 거기서 수혜를 보는 쪽에 더 집중하는 게 큰 흐름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새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의 4분기 실적은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윤곽이 나오는 중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지런한 분들이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시야가 좀 넓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무역 구조와 주 품목들까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